네, 10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총 7분이 보내주셨어요. 제 거 글까지 하면 8개 글인데 이게 글 2개는 제가 오늘 요건 제외할 거예요. 아, 하나는 저희 이제 형식에 맞지 않는 글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약간 정치적인 글이 있어서 그건 제외할게요. 아, 이게 저희가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우리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제외하고 저희 취지에 맞는 글만 쓰도록 하고요. 저희 그 모임 공지 보시면 마지막에 그 주의사항 있습니다. 정치, 종교 혹은 젠더 혹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거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라 제가 이렇게 써놔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글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세 가지 단어는 몰입, 법적, 민의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인데요. 제가 이게 What Three Words에서 그 찍어본 위치는 그 오스트리아 지금 찍어봤어요. 호주. 호주 멜버른 지역을 찍어봤는데 제가 호주 관련된 뉴스를 한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그 16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SNS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 부모가 해달라고 해도 차단하겠다. 이제 그 뉴스를 제가 지금 그 심리 그러니까 심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인상적인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우리 막 도파민 터진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좀 유사 도파민이라 그런 게 뭐 대표적인 게 마약, 도박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중독되는 거 막 경마. 근데 그걸 이제 유사 도파민이라고 따로 구별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유사 도파민들이 나오는 걸 조사해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나 스마트폰 중독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중독, SNS 중독. 요게 다 거의 마약이나 도박과 거의 진배 없는 이 정도 수준 아닌가. 지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도 계속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도파민이 잘못 분비되면 이게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한 것 같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겠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거는 위험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이 뉴스는 이 연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죠. 제가 나중에 뭐 좋은 혹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3개는 몰입, 법적, 민의예요. 자, 먼저 그래서 총 제가 읽어드릴 글은 5개, 제 거 글까지 6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 별 아이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냥 별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자, 읽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밖을 본다.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을 보니 나의 그동안의 삶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분야에 몰입해 뭔가를 성취해 본 적이 없는 나. 아이들이 어렸을 땐 동네 엄마들과 매일이 룰루랄라였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며 참 재미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만큼 시기와 질투, 뒷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큰 파장이 오면 법적 다툼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된 사실이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커피 한 잔을 다 마셨다. 전화가 울린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를 가잔다. 서둘러 대충 준비를 하고 카페에 들어서니 화병에 미니 장미들이 꽂혀 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씁쓸하다. 네, 잘 써주셨고요. 첫 번째 글이었고요. 두 번째 김정선 작가님 글. 자, 소감은 제가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정희는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고 방으로
간다. 미니미니한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공간은 살아있기라도 한 생물처럼 사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 상태를 담아 보여준다. 그녀는 정신없이 물건들을 주워 담아 정리를 시작해 본다. 필요 없는 물건과 못 쓰는 물건들은 쓰레기통으로 쳐넣는다. 이렇게라도 해야 숨이 쉬어질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법적 제재나 규제가 없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 몰입의 대상은 물건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의 나래들을 끊임없이 풀어내본다. 어딘가에 정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부산이 움직인다. 네, 잘 써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글, 김혜정 작가님 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공간일 것이다. 마련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목돈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 요즘 세대들은 집안의 물건을 최소한의 가구로만 생활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도 많다. 예전 우리 집 거실에는 TV, 장식장, 소파 등 거실을 가득 채우는 물건들로 빽빽하게 있었다. 풍수적으로 집안에 물건이 가득하면 들어오는 복이 나눠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다시 읽을게요. 풍수적으로 집안에 물건이 가득하면 들어오는 복이 나눠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책상 위에 책들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잡생각이 많이 들어 몰입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만 정리하면 훨씬 효율적인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네, 잘 써주셨고 문장이 좀 길어서 제가 뽑아보겠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최유미 작가님 글입니다. 친구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였다. 아담하고 세련되게 꾸며진 소극장은 음악에 몰입하기 딱 좋은 아늑한 구조였다. 첫 순서는 재즈 피아니스트의 잔잔한 연주로 시작했다. 뒷모습에서 중년의 세월이 보이는 연주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화려한 손놀림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다. 본 공연에 앞서 미니 공연이 끝나자 카페라 테너의 감미로운 노래가 뒤를 이었다. 세련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가수는 시를 읊조리듯 노래를 시작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듯 할 때 마침내 가수는 성량을 폭발하며 고막을 올려댔다. 귀에 익숙한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느 나라의 노래를 몇 곡 끝내자 무대 위로 뮤지컬 배우들이 올라왔다.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화려하고 야한 무대복을 입은 배우들은 간드러지는 듯 기교를 넣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엉덩이와 허리를 과하게 흔들어대며 여기저기 웃음을 뿌리고 있었다. 19금 영화를 처음 본 중학생처럼 가슴이 콩닥거렸다. 당황스러웠지만 관객들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생각했다. 설사 저 배우들이 이곳에서 다 벗어제낀다 해도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야시시한 외설이 아니라 예술이니까. 무대 뒤편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배경 속에서는 탐스러운 눈송이가 내내 흩날리고 있었다. 공연은 2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나는 꿈을 꾸는 듯 했다. 와, 네, 잘 써주셨네요. 현장감이 막 느껴집니다. 네, 다섯 번째 김영신 작가님 글입니다. 선아는 30살이 막 되어 결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2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 전 대기업에 다니던 그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임용고시에 도전했다. 그러나 명석하던 두뇌도 그 방대한 양에서 근소한 차이로 번번이 낙방했다. 실업자가 된 그녀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뒷바라지를 약속하고 그녀와의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행복한 신혼을 지나 그들에게 아기가 찾아왔다. 그것도 둘씩이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기적이지만 백수인 그녀는 덜컥 겁이 났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불안감이 커져갔다. 육아를 하면서 임용에 재도전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렇게 물색하던 중 선아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재테크 강의를 듣게 됐다. 모두들 억대를 벌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곳에서 우연히 몇백, 몇천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더 현실감이 느껴졌고 그 영상을 구독하게 되었다. 그 강의는 전국 미니 도시에 투자하는 부동산 강의였다. 부동산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이라 절대 잃지 않기 위해 그녀는 매일 몰입하여 공부하였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그녀도 투자할 만한 종잣돈이 생긴 것이다. 원하는 지역에 나온 집의 경매, 급매 등을 알아보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다. 마음이 조급해질 만도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 시간도 경험치가 늘어난 것이라 믿고 더욱더 공부해 나갔다. 언젠가 내 집을 이룰 수 있는 나를 위해 희망을 품고 미소를 지었다. 네, 잘 써주셨고요. 경매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제 글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마음이 잘 맞아 공부에만 몰입하는 수험생활을 같이 하면서 꽤 친하게 지냈고 서로 의지도 많이 했다. 우연인지 우리의 성적도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다. 우리의 차이는 이 지점부터라고 본다. 그 친구는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나는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서로 성향이 비슷했는지 우리는 둘 다 건축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학사 장교 과정을 이수하고 군에서 장교 생활을 마치고 대기업에 스카웃되어 들어갔다. 반면 나는 평범하게 병장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그 친구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생활했고 나는 창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싸우며 좌충우돌하였다. 그렇게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서서히 멀어졌다.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의 페이스북을 볼 수 있었다.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며 장문의 분노의 글이 실려 있었다. 물론 그 친구의 감정은 10분 이해한다. 하지만 그 친구의 글은 하나같이 남 탓으로 가득했다. 회사 탓, 상사 탓, 정부 탓, 대통령 탓, 미국 탓, 학교 탓, 가족 탓. 사실 이 친구는 대학 졸업 이후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글을 주로 써봤다. 젊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탓하는 그 친구의 발언에 나는 조용히 그 친구의 번호를 핸드폰 번호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가족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감사하는 내용을 가득 담은 내 미니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네, 이렇게 썼고요. 제 글이 유난히 좀 길죠? 리얼하니까 이렇게 써지네요. 제가 약간 코멘트씩 좀 드릴게요. 먼저 제가 그냥 별 작가님으로 불러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톡 주시면 제가 이 이름 바꿔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밖을 본다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자 여기 저의 일상 같은 느낌이기도 해서 되게 좋았고 문장이 되게 짧게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서 그 스피디하고 현장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저도 요즘 막 생각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여기 써주셔서 그 문구가 뭐냐면 여기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며 참 재미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만큼 시기와 질투 뒷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그게 큰 파장이 오면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사실이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딱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속 읽고 있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데 미스 빌리프라는 거거든요. 요거 추천. 자, 이게 한국판이 너무 재밌어서 실제 영문판도 읽고 싶어서 영문판까지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지? 왜 자꾸 뒷담화를 하고 다니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마침 읽던 책하고 같아서 제가 여기 공감이 됐고요. 그 다음 김정선 작가님이 쓰신 글은 분위기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도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그다음 김혜정 작가님, 아까 그 가구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어서 버벅였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짧은 문장이 좋고 긴 문장이 긴 문장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짧은 문장은 짧은 문장대로 장단점이 있고 긴 문장은 긴 문장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예, 여기서 김혜정 작가님이 집안 설명 이제 뭐 가구들이 어떻게 있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쫙 해주셨는데 이거는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기는 버벅였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쫙 설명하면서 내가 이 현장에 있구나, 그 현장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다음 최유미 작가님 그 이제 공연 이야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정말 이 문구 처음부터 끝까지 야한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야하게 쓴 장면이 없는데 그 상황과 이런 분위기를 딱 묘사하면서 저도 그냥 부끄러워졌어. 야한 게 없는데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그런 뭐랄까 공간감을 잘 살려주셨고요. 그 다음 김영신 작가님은 또 아까 제가 저기 경매 경매 저도 궁금해하고 저희 그 단톡방에 경매 고수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실제로 하세요? 아니면 글도 쓰신 거예요? 실제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네,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5개 글 중에서 제가 오늘의 베스트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베스트는 자, 첫 번째 써주신 별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영향이 컸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고 그 혹시 읽어보세요. 미스 빌리프 추천, 진짜 추천. 제가 요 5년 내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까 제가 그 두 분 안 읽은 중에 요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면은 글을 공유했을 텐데 이걸 촬영해서 그 유튜브까지 올라가면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정치 너무 민감한 사회 이슈 글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톡방에도 그 다 내 맘 같지 않을 거예요. 저희 톡방에 사람이 많진 않지만 이쪽 분도 계시고 저쪽 분도 계세요. 그리고 중간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이런 그 RPG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RPG 릴리전 종교 정치 젠더 저희 카페 저희 뭐 단톡방도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